달새 N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중 가장 높은 7%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년도 금연사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3배 늘어납니다. 주요 대기업 협력사와 중소기업 등이 경력직 2천여 명을 뽑는 대규모 중장년 채용 장터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203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1% 하락한 2039.2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안이 부결로 끝나는 등으로 인해 별 영향이 없었지만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3분기 기업 실적 우려가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거세지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은 2,300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1,900억 원과 2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기전자, 건설업 등도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통신업, 전기가스업, 음식료업은 소폭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이 하락했고 한국전력, SK텔레콤 등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화증권이 STX 엔진 등 여등 종목을 고위험 등급 주식으로 분류를 했다고요? 네, 하나투자증권이 STX그룹주, 동부하이텍, 현대상선, LIG ADP 등 80개 종목을 고위험 등급 주식으로 분류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고객자산 보호와 바람직한 투자문화 형성의 일환으로 자사 HTS 투자 고객들에게 80개 고위험 등급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사 HTS를 활용해 특정 종목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매매하려고 할 때 해당 종목이 고위험 등급일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고위험 등급 주식으로 분류된 주식은 자본 건전성이 좋지 않아 자본 잠식이 진행 중인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아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 영업 적자임에도 과도하게 고평가된 기업 등입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보통 주식 1,741개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총 28개 분기 가운데 시장 전체 위험으로 인한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한 6개 분기를 제외한 22개 분기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선별 작업은 자본 건전성, 부채 수준 및 상환 능력, 고평가 여부, 관리 종목 지정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수행했다며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종목 선정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 곧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당초에는 5조 원대로 추정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하락을 했고 이번에는 또 4조 원대 후반대로 책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120만 원 선이 무너졌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증권사 중 가장 낮은 4조 원대로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82% 하락한 118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치며 12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120만 원대가 붕괴된 것은 7거래일 만인데요. 영업이익 4조 원 추정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얼어붙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스마트폰 부문의 턴어라운드 실패와 여타 사업 부문의 부진을 이유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5조 7천억 원에서 4조 7천억 원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 선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최저치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9월 4일 내놓은 5조 420억 원입니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은 8천만에서 8,200만 대로 전분기 7,500만에 비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 10% 후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판촉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에 올해 1분기
22%, 2분기 18%에 달하던 스마트폰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0% 초반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강광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두 달 새 엔달러 환율이 주요 통화 중 가장 높은 7%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로 일본 엔화 가치는 추가 하락이 예상돼 엔저가 국내 경제에 다시 먹구름을 들이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8.69엔으로 7월 18일 101.34엔보다 7.3%나 올랐습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엔화 가치 하락으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으면 국내 경제는 이중고에 시달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년 약정 7만 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 원, 2년 약정에 월 7만 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되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상위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 원으로 구체화된 셈입니다. 내년도 금연사업에 쓰이는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3배 늘어납니다. 소요 예산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분으로 충당될 예정이어서 기금 가운데 흡연 예방과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의 비중도 올해 1.1%에서 내년 12.7%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 원으로 올해 113억 원보다 1,246% 늘어난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1조 2,004억 원의 1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내년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소요되는 5억여 원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증가 예산 7,159억 원의 89.3%가 흡연자 지원과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협력사와 중소기업 등이 경력진 2천여 명을 뽑는 대규모 중장년 채용장터가 열렸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와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대기업 협력사와 중소기업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그룹들과 함께 2014 중장년 채용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채용 박람회에서는 유통 서비스직 1,033명, 연구기술직 361명, 사무관리직 263명, 생산품질직 258명, 영업직 147명 등 총 2,081명의 중장년을 채용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등 12개 그룹의 116개 협력사를 비롯해 중견 중소기업의 58개사와 16개 시간제 일자리 기업 등 총 19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수입 자동차 시장이 개방된 지 27년 만에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 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는 100만 6,328대로 집계됐습니다.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 7월 말에는 98만 9천여 대였으며 지난달에는 1만 6천여 대가 추가로 등록되며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사용차를 포함하면 전체 수입차 등록 대수는 104만 2천여 대에 달합니다. 수입차 시장은 개방 초기 사치품이라는 여론과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는 국민적 우려에 가로막혀 고전했지만 최근 국민 인식 변화와 수입차 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맞물리며 판매량이 급증했고 2011년 연간 판매 10만 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20만 대 돌파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표준 이율 산정 기준이 10년 만에 개편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조민규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표준 이율 산정 기준이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 이율에 대한 산출 공식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표준 이율이 3.5%로 묶여 있어 시중금리와 표준 이율 간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산출 공식이 개편되면 표준 이율이 2년 만에 0.25%포인트 내려갈 공산이 큽니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표준 이율 산출 공식을 바꾸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표준 이율이란 재무 건전성 차원에서 당국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로 지난 2013년부터 3.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새 표준 이율은 3.25%가 확실시됩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제회계 기준 2단계가 2018년부터 적용되는 데 따라 가격 자율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 저금리 기조도 계속돼 표준 이율 개편이 필요했다면서 관련 규정 변경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표준 이율이 내리게 된다면 일부 보장성 보험의 인상이 좀 불가피해진다는 점인데요. 표준 이율과 보장성 보험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보험사들은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보험사 자체 계정의 책임준비금 형식으로 쌓아둡니다.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율이 표준 이율인데요. 금융당국이 표준 이율을 내릴 경우 보험사가 보유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는 추가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예정 이율을 인상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상이 된다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표준 이율이 낮아진다면 보장성 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표준 이율이 인하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인상 요인이 되지만 반대로 인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우선 표준 사망률이 개선되는 데 따른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 또 표준 이율을 낮추게 되면 보험사들은 사업비도 덜 써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마케팅비 감소로 이어져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또 아니네요. 내년 1월부터 표준 이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 시점은 언제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네, 업계에서는 당장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인상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날 한시에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설 경우 부담이 큽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해 벽두부터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는 어렵더라도 상반기 내 인상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표준 이율 하락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보험료 인하 요인인 위험률도 같이 내릴 경우 보험료 조정 폭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표준 이율 인하는 당연 시가되는 거고 보험료 인상은 차후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리 대응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경제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성은 수출입은행과 중소중견협력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해외 동반 진출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상생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외국에 진출하는 협력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해당 중소 중견기업이 필요한 금융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효성은 동반 진출 기업의 재무 건전화, 기술 개발 촉진, 전문 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효성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는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우대 금리가 적용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카카오톡 버튼을 따로 갖춘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 스마트폰을 26일 출시합니다. 와인 스마트는 2007년 첫 출시된 이래 효도폰으로 호평받은 와인폰 시리즈의 6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존의 풀터치 화면에 익숙지 않은 중장년 사용자를 위해 폴더 형태를 갖췄습니다. 특히 모바일 메신저 사용을 원하면서도 조작을 어려워하는 사용자를 배려해 카카오톡 버튼을 별도로 탑재했습니다. 중장년층의 시력을 고려해 화면의 앱을 가로 세로 각 3줄씩 배열하는 확대 기능을 적용하고 노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지킴이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롯데건설은 거주자의 취향과 생활 방식에 맞게 거실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드림 라인월을 개발해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림 라인월은 거실 벽체를 타일로 마감하되 타일과 타일 사이에 선반을 걸 수 있는 레일을 숨겨 거주자가 선반 및 수납장을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맞춤형 아트월입니다. 기존 거실 아트월이 장식 판넬 등 단순히 디자인만을 고려했다면 드림 라인월은 수납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입니다. 드림 라인월은 10월 분양 예정인 부산 남구 대연 2구역에 롯데캐슬 레전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은 12월 신규 취항하는 2개 국제 노선에 대한 취항 일정 및 취항 기념 특가 예매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오키나와 노선은 12월 1일, 인천 하노이 노선은 12월 18일부터 매일 1회씩 운항될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의 예매는 9월 24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제주항공은 신규 국제노선 취항을 기념해 12월 한 달간 총액운임 편도 항공권 기준 인천 오키나와 노선은 500석 한정 10만 800원부터 인천 하노이 노선은 200석 한정 12만 5,700원부터 판매하는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특가 항공권 예매는 9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 가능하며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모바일 앱에서만 예매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태풍 풍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남쪽 해상까지 올라왔고요. 소형의 약한 강도로 북진하고 있는데요. 모레 서귀표 서남쪽 해상까지 올라왔다가 열대 저압으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 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겠는데요.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남 해안지방에서도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전북과 경남, 저녁에는 충청과 경북, 밤에는 서울, 경기 등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과 동해안도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충청과 전북, 경북도 30에서 80mm, 그 밖에 중북부 지방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금메달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인천 지역,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경기 시간대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크게 덥지 않아 경기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모습이지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태풍 풍엉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역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때문에 낮에는 구름만 지나면서 서울, 수원, 대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에는 충청 이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전주,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목요일까지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 울진 16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해상과 남해상이 태풍 풍엉의 영향을 받으면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도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전국으로 확대된 비는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서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